자, 이제 털복숭이 공주의 역할을 한번 보자고요. 털복숭이 공주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 여기서, 아버지, 병든 아버지의 그, 쉽게 얘기하면 병든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가는 어떤 영웅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언가 질서라든가 어떤 도덕이라든가 법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그쵸? 무언가를 깨치고 나가야 돼. 박차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질서의 파괴자로도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이란다. 왕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은 뭐예요? 왕궁 밖에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성박, 외부로 나아가서 무언가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개성화의 과정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안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이 나간다는 거는 일종의 알을 깨고 나가는 거하고 똑같고요. 스스로 자율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아가 자기로부터 뭐예요? 소외되는 거죠. 우리가 독립을 한다라는 거는 정말 필요해요. 근데요, 독립을 하려면 어때요? 외로워요. 고독해요. 쓸쓸해요. 혼자 뭔가 다 짊어지고 해야만 돼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그러는 거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못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독립을.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 거잖아요. 심리적인 독립 못 합니다. 왜 의존하려고 해요? 스스로 아래서 깨어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 고통스러움을 참아낼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존하는 거죠. 계속 끝까지. 예, 끝까지 부모와 끈을 놓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줍니다. 자, 이제 탈출해야 되겠죠, 공주가. 모두가 잠들었을 때. 세 가지의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물건을 꾸립니다. 소중한 물건들. 그게 뭐냐면 금가락지. 그 다음에 작은 황금 물레. 그 다음 황금 실패. 이거 다 황금 물레나 황금 실패는 뭐하고 연결돼요? 물레나 실패는 여성성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쵸. 여성적인 어떤 측면하고 관련돼요. 그 다음에 금가락지는, 음, 대체적으로 금가락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하나, 원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황금 물레도 똑같아요. 그 물레가락, 이렇게 둥그렇게, 그 다음에 실패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감아내는 이런 측면에서의 그 전체성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성, 그 다음에 약속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요. 그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금가락지나 물레도 황금이죠. 실패도 황금이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황금이 의미하는 것이 본인의 그 어떤 셀프적인 어떤 속성도 있잖아요. 본질적인 어떤 속성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어떤 측면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이제 이 여성성을 상징한다라는 것에는 관계 맺기의 어떤 산물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하고 이제 네 개의 이제 그 모피 조각의 털 망토를 뒤집어 쓰고 간다. 이 얘기는 망토를 뒤집어 쓰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망토는 나를 이렇게 가려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영화들도 있었잖아요. 이 어떤 그 망토를 입었는 그 망토가 요술 망토야. 그래서 망토를 뒤집어 쓴으로써 뭐야? 내가 이제 안 보이는 거지. 유령 인간처럼 안 보이는 거. 이제 이런 거죠. 그거는 뭐냐면 나를 가리는 거죠. 예. 나의 본질을 가리겠다 하는 거예요. 이 망토를 뒤집어 쓴으로써.
그래서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피 조각의 털망토를 뒤집어 쓴 공주는 어떤 면에서는 왕이라는 어떤 신분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왕궁 안에서 있는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원시성, 원초성, 본능성적인 측면, 자연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제 이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모피 조각의 털망토를 뒤집어 썼다라는 측면은 이 여성도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 아니무스에 사로잡혀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포프란츠가 이제 동화를 해석한 것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동화나 민담에서 여주인공이 아버지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이거는 이제 부성 콤플렉스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때 털투성이 모자를 쓰거나 털 외투를 입고 있다라는 것으로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이 모피 조각의 이 털망토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이 여성이 아니무스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이제 그런 상태다. 이제 이런 걸로 또 해석할 수 있어요. 결국은 이 공주는 어디로 가요? 예, 어디로 가냐면 커다란 숲으로 이제 그 들어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이제 무의식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재생의 영역 혹은 신비의 영역, 무의식의 영역입니다. 결국은 이 병든 아버지 인격을 고쳐주기 위해서 공주가 이제 무의식의 세계에 가서 생명의 물을 얻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인 거고요. 반대로 이 병든 인격과는 다른 이제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새로운 인격을 만나야 되겠죠. 젊고 건강한 그런 인격의 왕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아직은 어떤 상태냐면은, 빈 둥지에서 이제 잠을 자거든요. 잘 곳이 없으니까 비어있는 나무 둥지 안에서 이제 기어 들어가서 잠을 자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빈 나무가 상징하는 것도 이제 의미는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죠? 나무가 비었다라는 것은 물론 그, 잘 됐네. 잠잘 곳이 없었는데 이곳이 아주 안성맞춤이야? 라는 의식의 차원도 있지만 이게 이제 상징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빈 자궁이다. 왜? 이제 다시 이 여성도 다시 태어나야 되잖아요. 다시 태어나기 위한 어떤 재생의 터전이다. 근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빈나무가 의미하는 거는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쉬도록 할게요. 숫자 3이 나옵니다. 계속 이제 세계 뭐 금가락지, 뭐 황금 물레, 황금 실패 이런 세 개가 나오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온전한 거, 세 개와 하나가 대립되는 거 이런 거죠. 그래서 3과 4라는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 3이라는 수가 무엇을 의미할까?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의 운명을, 그죠? 운명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래서 신화 속에서는 이제 모이라의 여신, 예, 모이라의 여신은 이제 새 여신이잖아요. 인간의 생명을, 이 모이라의 여신은 운명을 결정하는 여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이제 실을 관리하는데 한 명이 실을 자르면 한 사람은 그거를 꼬고요. 예.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매듭을 지어서 끊어내고 이제 이런 것이 하나의 그 과정이잖아요. 예. 이런 과정을 다 담당하는 그런 여신이다. 그래서 3인조가 한 사람의 역할을 한다. 예, 그래서 실과 이제 물레가락, 그 다음에 가위를 들고 있는 여성, 주로 이제 노파의 모습으로도 등장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있냐면요, 대체적으로 지하 세계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그녀들은 이 모이라의 여신들은 아주 중요한 여신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들이 법을 정하면은 제우스조차도 바꿀 수 없었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예. 이제 그런 어떤 재미난 이제 모이라의 여신. 찾아보면 다 나오지만 그래도 이동화 연결했을 때 이 부분이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